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넘어지시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보행 동결, freez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걷다가 막 걸으려고 할 때, 아니면 몸을 돌리려고 할 때 이 동결이 오는데, 그렇게 동결이 오면 결국 이제 앞으로 넘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행 동결과 또 낙상에 대한 그 이해와 또 예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킨슨병을 보통 1기다, 2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 호네 얀그 스케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증상을 보고 이제 스케일을 매깁니다. 뭐 1기, 1.5기, 2기, 2.5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나누는데 1기에서는 보통 몸의 어느 한쪽에만 운동 증상이 오고 2기에는 양쪽 다 이제 운동 증상이 보이며 3기부터는 이제 넘어지세요. 낙상을 하죠. 그래서 4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기는 이제 휠체어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보통 하나에서 하나로 넘어갈 때 보통 평균 2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기까지 가면 한 10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은 이제 관리도 잘 하시고 약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1기에서 2기 사이에 머무시는 그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1기와 2기 사이에 머물면서 보통 길게는 15년, 보통 10년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가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기가 되고 4기가 되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1기, 2기 사이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1기와 2기 그 스테이지를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늘 운동을 하라고 하죠. 사실 운동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억지로라도 운동을 매일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의 그 낙상은요, 낙상은 보통 어, 일단 넘어지시면은 그 신체 장애, 제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신체 장애가 되고 또 마음대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자립성이 저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투병 생활의 그 질 저하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장애가 있고 그 자립성이 떨어지다 보면 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매년 그 한 60%의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낙상 사고를 당하고요. 이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또 낙상 사고를 당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상 사고를 당하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제 뭘 하기 전에 자꾸 넘어지시니까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앉아 있게 됩니다. 더 앉아 있게 되면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낙상은 파킨슨병의 그 진행에 따라서 그 낙상의 빈도와 정도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시게 되면 어때요? 부상을 입게 되죠. 부상을 안 입게 되면 정말 정말 다행인데 또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골다공증 같은 것도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근육도 없고 골다공증도 있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관절이라든지 꼭 골절 이런 것들이 정상인보다 4배에서 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관절 같은 거 한번 부상을 당하시면 골절상을 당하시게 되면 보통 기본이 한 6개월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파킨슨병의 진행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 예후도 안 좋아지고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이제 파킨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지면은 생활 활동에 제한이 오죠. 화장실도 잘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아무리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대소변 같은 걸 제대로 못하고 하면 굉장히 그 서로에게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상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 아무것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보통 60들이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그 넘어지는 거에 두려움이 젊은 사람보다 더 큰데 거기다가 이제 병까지 앓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아주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돼서 과거에는 그 전에 낙상하기 전에는 몸을 움직이고 어느 정도 생활에 대해서 간병인이 스트레스가 적었는데 일단 낙상을 하게 되면 간병인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은 결코 간병인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럼 낙상의 그 주요 원인은 뭐냐? 그 주요 원인은 결국 자세의 불안정에서 옵니다. 그 자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우리 몸을 잘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킨슨병이 그 뇌신경,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자세히 불안정이 있지만은 거기다가 근육이라는 건 그래요. 정상인도 운동을 안 하고 2주, 3주가 지나면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보면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가시면 의자에 앉아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가족들의 관심을 받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았으면 더 이상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신적 문제도 오고 또 그 병의 그 진행이 빨라져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셔야 합니다. 항상 움직이고 또 가사일을 돕는 것도 맡아서 하세요. 맡아서 하게 되면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프리징, 그 보행중 동결이죠. 프리징 오브 게이트. 이게 낙상의 주요 원주 굉장히 많아요. 낙상, 프리징. 그래서 보통이 보면 자세가 불안정하고 그런데다가 프리징이 오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거의 그 낙상이 그 80%를 차지해요. 그 원인. 그 넘어지는데 그 원인이 계속 자세 불안정하고 프리징하고 합쳐서 오는 것이 낙상의 8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낙상은 그러면 언제 발생을 하느냐?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은 낙상이 아니고 낙상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몸의 자세를 바꿀 때 이렇게 앞으로 걷다가 몸을 턴할 때나 하여튼 몸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다른 일을 또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듀얼 태스크라 그래가지고 뇌에서 걷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또 딴 거를 하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프리징이 와서.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꿀 때, 몸을 틀 때 보통 많이 낙상을 하시고요. 또 앞으로 굽힐 때 앞으로 꼬꾸라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서 앞으로 숙이면 그 몸의 무게 중심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정을 잘 못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몸의 무게 중심이 앞에 그냥 있으니까 쓰러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시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왜? 현기증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또 이제 빈혈도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기타 처음에 한 발을 걷기를 시도하려 할 때, 한 발을 뛸 때 보통 사람은 한 발을 뛸 때 뇌에서 자동적으로 몸을 보정을 합니다. 그 무게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는 알고 있어요. 근데 파킨슨병을 이제 알고 계신 환자분들은 그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을 피하려다 하다가 이제 또 낙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낙상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렇게 돼서 이제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그 몸의 무게 중심이 변하게 되면 이제 넘어지시는데 주변의 위험물이나 장애물과의 관계없이 스스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몸의 중심이 내 베이스 오브 서폴 그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범위 밖으로 나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근육에 힘이 있으면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질 때하고 뒤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앞으로 넘어지는 건 이제 동결, 보행 동결.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어느 하나가 이제 동결이 오면 위의 몸은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시죠. 주저앉거나 아니면 넘어지시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가 동결이 오면 이쪽으로 넘어지십니다. 몸이 틀려지면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걷다가 보통 이제 동결이 어느 제 많이 오냐면은 그렇게 걸을 때는 잘 안 오는데 턴하고 할 때, 그래서 그 터닝 할 때 또 동결이 오면서 넘어지시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한 7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다가 거의 한 16%, 그다음에 앉았다 일었을 때 한 3%, 그다음 기타 7%. 그래서 이제 그 심한 부상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심한 거 한 13%, 그다음에 한 중증은 46%, 그보다 적으면 40%이 정도가 돼요. 뒤로 넘어지실 때도 있어요. 뒤로 넘어질 때는 그 자세가 불안정해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현기증이라든지 여러 원인에서 자세가 불안정할 때, 또 경직이 올 때, 근육, 경직이 올 때, 또 뻣뻣하게 올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좀 중증이 그 앞으로 넘어질 때보다 뒤로 넘어지는 게 좀 커요. 암만 해도 이제 머리도 있고 등도 있고 꼬리뼈도 있고. 그래서 바닥에 뒤로 벌렁 넘어지시면 잘못하면 그 뇌진탕도 올 수도 있고요. 등뼈라든지 아니면 꼬리뼈 이런데 털썩 주저앉거나 하면 꼬리뼈가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질 때는 손이 있으니까 그나마 앞으로 숙여서, 그래서 이제 뭐 팔목이나 이런 데 다치시는데 뒤로 넘어갈 때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하고, 그래서 뒤로 넘어갈 때는 앞으로 넘어갈 때는 주로 몸을 변화할 때 많이 쓰러지는데 뒤로 넘어갈 때는 주로 앉았다 일었을 때 뒤로 많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현기증 때문에 그래요. 기립성 그 저혈압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터닝 할 때는 이제 암만 해도 일었을 때보다 적고, 그다음에 걸을 때.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러질 때하고 뒤로 쓰러질 때하고 이런 특성.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이 그 보통 운동을 안 하시면 처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그 좌절을 많이 하세요. 뭐 인생이 끝났다느니 뭐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계속 그 거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좌절도 하시고 나중에 분노도 생기고 그다음에 체념을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그 파킨슨병 자체가 그 무관심한 그런 그 비운동 증상이 있어요. 우울증하고. 그래서 I don't care 막 이런 식입니다. 그 요즘 애들 뭐 시키면 I don't care 뭐 이런 식 있죠. 그런 식의 그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돼요. 그냥 우울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도 안 좋아지죠. 다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 증상도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또 파킨슨병이 생기면 뭐 보행의 패턴도 변화가 있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계속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 증상도 더 나빠지고 앉아 있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비운동 증상, 우울증이라든지 뭐 인지 능력 감소, 변비, 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킨슨병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합병증,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낙상에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이런 악순환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즘 이제 진단되시는 분들은 역시 제가 그 유튜브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유튜브에서 그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그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그 원인이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들을 오랜 시간을 잡고 해주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영상을 올려놓으면 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해해요. 굉장히 보람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죠.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환자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계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환자보다 굉장히 낫습니다. 활력도 있고 또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요. 또 파킨슨병의 그 낙상 예방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 그 이제 아셨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러면 파킨슨병의 그 낙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해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몸에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몸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 또 그냥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여기 그림이 있는데 만약에 어깨가 있으면 그 어깨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범위가 있어요. 앵글. 그 이제 각도가 있겠죠. 다리도 다 관절마다 움직이는 고유의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운동 범위라고 해요. 사고를 당하시고 나면 이제 물리치료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죠. 사고를 나게 되면 이제 타박상 어떤 그 외부로의 그 타박상을 입게 되면 몸에 이제 그 외상이 있어서 몸을 잘 못 움직입니다. 아프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근육도 빠지고 또 관절도 굳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일선으로 일을 하러 못 돌아가죠.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정상적으로 관절,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요. 정상적으로 관절의 그 운동 범위가 되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아프셔서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계들을 씁니다. 텐스머시라든지 울트라 사운드, 뭐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서 레인지 오브 모션을 더 크게 범위를 도와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또 좀 위축된 그 근육이 있으면 좀 강화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다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게 그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겁니다. 재활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뭐 물리치료사가 통증을 치료한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통증 치료는 마취과 의사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굉장히 근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력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또 크게 예를 들면 국민체조 같은 거 있죠. 국민체조 같은 거 있으면 그 팔도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데 한번 할 때 크게 운동 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을 크게 팔도 벌리면 아주 크게 벌리고 뭐든지 아주 큰 모션을 크게 취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센서, 이제 감각 그 기능이 있는데 감각 센서가 있어요. 그런 감각 센서가 그 위축되었던 그 자세를 크게 움직이면 다시 리셋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 리셋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시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몸이 또 근육이 그 관절 이런 데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낙상 예방을. 그래서 레인지 오브 모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는 항상 이렇게 몸이 굽는 걸 항상 올바르게 자세를 잡으려야 하는데 그 등 뒤에 기립근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바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 매일 앉아 있으면 그것도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등 뒤에 있는 척추에 있는 그 근육들도 키워서 올바른 자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다 체력,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인지 능력도 개선이 됩니다. 인지 능력.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해서 먼저 체력, 근육을 키웁니다. 근육을 키우고 또 레인지 오브 모션도 하고 올바른 자세가 된 다음에 인지 능력 개선을 하기 위한 또 운동이 있어요. 좀 복잡하고 보통 사람들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그 파킨슨병 낙상 예방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강의할 내용이 이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몸의 자세라든지 기타의 그 여러 가지 그 간단한 지식, 기초 지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강의를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그래서 몸의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죠. 그러면 그 몸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 무게 중심이 있는데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보통 배꼽 레벨, 배꼽이 있는 배꼽 D 정도의 그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이 밑으로 중력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리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무게 중심으로 이렇게 벗어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도. 왜? 근육이 다리를 탁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게 중심을 이 범위 안에 잡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무게 중심은 배꼽 정도가 있고 이 높이가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고 요 무게 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제 기초 지식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요 무게 중심, 요 발의 그 범위, 몸을 지탱하고 있는 범위를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합니다. 베이스 오브 서포트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항상 무게 중심은 베이스 오브 서포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정적으로다가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오브 서포트는 이제 간단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발을 모으고 있으면은 불안정하죠. 암만 해도 불안정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있어도 어떤 무슨 외부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오면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할 텐데 보통 이제 파킨슨 비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60이 넘고 하니까 나이도 있고 거기다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좁게 그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만들고 있으면 잘 넘어지세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팔을 좀 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을 좀 벌리시면 돼요. 그렇게 벌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안전스럽죠. 그래서 larger base of support는 더 more stability하다,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base of support가 안정적이고 균형된 그 몸을 유지하게, 몸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간단한 지금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게 중심이 있는데 이게 요 범위예요. 그러면 암만 해도 이 범위보다 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마음속에 그 상상으로다가 이 원을 좀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그 원 밖으로다 발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그대로 가운데 있고 이 원이 좀 크게 넓어지니까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지탱하는 것도 기초적으로 다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아까는 그 옆으로만 이렇게 그 벌렸는데 그러면 옆으로만 늘리면 앞과 뒤는 또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 가고 양쪽으로 조금 간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뒤쪽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그래서 왼쪽 발을 좀 더 앞으로 오른쪽 발을 좀 더 뒤로 아니면 뭐 오른쪽 발을 좀 앞으로 왼쪽 발을 좀 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발을 옆으로 늘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더 안전하죠. 또 이런 자세를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발의 자세를 잡으시면 또 이제 낙상하는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게 중심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그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해요. 아까 그 아셨죠? 공부하셔서 그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뭔지.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항상 베이스 오브 서포트 안에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센터 라인이 되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럼 걸을 때도 그 무게 중심이 베이스 오브 서포트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을 띄어서 이렇게 착지를 하면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더 넓어지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몸이 앞으로 나가더라도 무게중심은 이 베이스 오브 서포트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그 동결이 왔어요.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얼어붙게 되면 위에 몸은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게중심이 베이스 오브 서포트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저앉거나 앞으로 넘어지십니다. 몸이 틀어지면서 넘어지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볼까요? 요건 파킨슨병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걷다가 그 파킨슨 병을 가지신 분들은 스텝이 짧아요. 스텝이 짧고 종종 걸음을 하죠. 스텝이 짧을수록 더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더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 동결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어느 다리 하나에 동결이 오게 돼요. 그럼 멈칫하고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지니까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죠. 발이는 안 떨어지는데 몸은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한 몇 초간 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해서 넘어지시게 됩니다. 좀 걷다가. 그래서 이제 그 보행 동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우리 몸은 해부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그 네 발 달린 동물인데 서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그래서 이 무게 중심 이 무게 중심 있는 이 부분에 보통 3분의 2 그 몸의 몸무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60kg가 하면 40kg가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오브 서포트인데 요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기립해서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 무게 중심이 또 위에 있는데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무게가 상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정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많이 넘어지시냐면 첫 발을 뛸 때. 그래서 첫 발을 뛸 때, 한 발을 뛸 때 이제 많이 넘어지시고 또 동계열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넘어지시고 두 번 넘어지게 되면 첫 발을 못 뛰십니다. 불안해하시고 두려워서. 그래서 안 하시면은 더 악화가 돼요. 하셔야 돼요. 옆에 누가 도움을 받더라도 운동을 하셔서. 그래서 서 있으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발을 뛰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요것만 있죠.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뇌에서 발을 띄면은 자동적으로 몸을 보정해 줍니다. 그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자동적으로다가 몸을 조절해 줘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파킨슨병 환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옆으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 발을 뛰는 연습 이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게 되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도 항상 무게 중심은 이 베이스 오브 서포트 안에 있어야 돼요. 무게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이스 오브 서포트인데 무게 중심이 안에 있죠. 이렇게 되면 안 쓰러지세요. 근데 걷다가 어떤 이상이 와서 보폭이 짧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환자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폭이 짧아요. 그 다음에 보폭이 짧으니까 종종 걸음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 분당 보폭 발자국 수가 많아집니다. 그건 이제 리듬,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같죠. 그렇게 되면 그 두뇌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동결이 와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요 발이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무게 중심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또 동결이 오면 발이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멈춥니다.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잡아주기를 할 텐데 아무도 없으면 넘어지게 되죠.
지팡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의지할 텐데 우리가 서 있다가 바닥으로 잠깐 넘어지면 정상인들은 뭐 그게 대수냐 하는데 얘기했듯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 많은 수가 골절상을 입습니다. 옆으로 쓰러져도 그 뼈가 굉장히 그렇게 약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넘어지셔도 보통 한 70 이상 넘으신 분들은 그냥 주저앉아도 골반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상체의 지지, 아까 얘기하면 3분의 2에 해당되는 몸무게가 그 위치에 존재한다 그랬죠. 3분의 2 위치에 존재합니다. 3분의 2 몸무게가 3분의 2 그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동안 하체의 그 무력을 예방하게끔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체 무력을 예방하는 게 이런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또 그렇게 근력을 키우다 보면 상체와 자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상체와 자세 균형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체의 그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음을 걸을 때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보폭과 그다음에 그 발바닥이 지면하고 충분한 높이로 떨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고 안전한 지면과의 거리, 그리고 효율적인 보폭, 그다음에 착지, 이런 것들이 궤적을 그리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 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다 자동적으로 우리 뇌가 다 해요. 이 일을. 근데 파킨슨 병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폭의 속도, 몸의 속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근육의 에너지를,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근육의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근육 강화를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서 오는 이렇게 발을 디딜 때 오는 충격 흡수 또는 몸의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그 물리적인 에너지, 그 흡수할 수 있는 또 근육이 필요합니다. 몸을 가게 하는 근육도 필요하고 또 몸을 멈추는 근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제일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가다가 다리가 멈추면 머리 두뇌 부분 앞으로 쭉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쭉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머리 가속을 감쇄시키는 그런 근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안전한 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료사들이 잘 해드립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근력을 키우는 거는 처음에는 항상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트레이너하고 같이 운동을 하도록 하고 집에서도 운동을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있을 때 함께 하도록 아니면 누군가 아니면 집에 정말 뭐 내가 쓰러지기 위한 그 몸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누가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보행 동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보행 freezing of gait라고 그래서 그 보행 동결은요, 내가 걸으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걸으려고 해요. 걸으려고 하는데 발의 그 전방 앞으로 나가는 게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그럼 이제 프리징 되는 거 아니면 현저하게 이렇게 잘 감소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행 동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정의가 어떤 건지. 뭐 하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가장 쇠약한 운동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 보행 동결이.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꼭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 동결은 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상이 되면 독립성의 그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크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보행 동결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거의 반 이상의 영향을 줍니다. 반 이상. 그래서 요 보행 동결이 그럼 그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보행 동결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보행 동결이 오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몸을 돌리려거나 몸을 틀 때, 그때 이제 보행 동결이 오고, 좁은 곳을 지나려 하거나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려 할 때, 예를 들면 저 앞에 붐비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 출입구 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꺼려 하십니다. 내가 저길 지나가다가 혹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더 동결이 와요. 또 원하는 목적지에 거의 접근했을 때, 내가 저기 의자에 앉고 싶은데 거의 다 가와서 뭘 하려니까 동결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식탁 근처에 다 와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뭘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듀얼 태스크가 돼요. 그럼 걷는 것도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뇌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동결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보행을 시작하려 한 발을 뛸라고 할 때 그게 잘 안 떨어져요. 한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행을 시작하려 할 때, 그래서 이제 보행 시작을 하려 요거를 도와주는 또 기계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저 뒤에 나가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보행을 시작할 때 이니시에이션, 요거를 도와주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보행 동결의 그 에피소드를 또 증가시키는, 한번 그 보행 동결이 왔는데 이제 더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불안감이에요. 스트레스.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이 이제 부하가 많이 했을 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면 그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멀티태스킹보다도 일단 듀얼 태스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는데 또 거기다 위에다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동결이 옵니다. 걷다가. 그래서 인지 능력에 부하가 많이 있을 때, 하나 이상이 실행 시 또 하나 하려 할 때 그 보행 동결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그냥 걸을 때는 그냥 걷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요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 동결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올 때 또 동결이 올 수 있고, 눈이 많이 올 때, 여하튼 간에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있으면 동결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동결은 그 레보도파를 먹는데 오프 때나, 그 레보도파 그 약 효과가 오프 때 또 심하고요. 그 파킨슨병이 진행, 어드밴스 페이션들이 또 확연하게 3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보행 동결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럴 때 보행 동결이 온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보행 동결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서두르면, 그러니까 이제 서두르거나 그 케이던스의 증가. 케이던스가 뭐냐면은 그 분당 그 걸음 수예요. 그거를 케이던스라고 해요. 뭐 분당, 뭐 주파수가 뭐 초당 몇 번 이렇게 하죠. 근데 케이던스는 분당, 발자국. 우리가 이제 초당 몇 걸음을 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빨리 못 걷죠. 그래서 이제 편을 위해서 분당으로 해요. 초당을 안 하고 분당. 그거를 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 단위를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서두르거나 케이던스의 증가. 케이던스가 증가하면 뭐예요? 분당 걸음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보폭이 감소하게 돼요. 종종 걸음이 되죠. 종종 걸음이 되면 그 리듬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동결이 옵니다. 왜냐하면 뇌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결이 시작될 때 발이나 발가락이 지면에서 안 떨어져요. 뗄 수가 없고 그냥 겨우 지탱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으세요. 대부분에.
그래서 이제 동결로 보행이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 위에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 하니까 요게 낙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몇 번씩 벌써 강조를 한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니까 몸이 앞으로 관성 나가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쓰러진다. 동결로 그 보행이 안 되는 바로 후에 이제 동결이 왔어요. 그럼 바로 후에 다리가 3에서 8Hz 정도로 떨림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요 3에서 8Hz 정도 이 떨림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절대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보행 동결의 특징이에요. 보통. 그리고 이제 보행 동결은 보통 대부분의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보행 동결은 몸이 굳겠구나, 프리징이 오겠구나, 그걸 직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정도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그 때가 알기 때문에 그걸 잘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결은 주로 양쪽 발이 있으면 한쪽 발에 영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쪽 발에 동결이 많이 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암만 해도 양쪽 발에 한쪽 발이 동결이 오면 몸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몸이 약간 틀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팔 한쪽으로 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보행 동결의 특징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요번도 보면 여기 보면 동결이 왔죠. 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떨어지죠, 발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주저앉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주저앉는데 아무도 없으면 쾅 하고 쓰러지십니다. 쾅 하고 쓰러져요. 쾅 하고 쓰러질 때 또 운동신경이 빨리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팔로 바닥을 탁 잡는데 바닥을 못 잡으세요. 그냥 몸 전체가 꽝 하고 바닥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렇게 되면 큰 골절상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 목뼈가 부러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분도 이제 이렇게 턴을 했어요. 쭉 가죠. 그래서 턴을 했었기 때문에 프리징이 온 거예요. 동결이 왔습니다. 동결이 와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걷게 되죠. 이분은 운동을 많이 그래도 하셨기 때문에 보폭이 좀 넓어요. 잘 보세요. 하나, 보폭이 좀 넓죠. 많이 그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이 화면인데, 이거 이제 병원 안에서 어떻게 걸 수 있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한 4기 정도, 아마 3기, 4기 그 사이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한 그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극복을 하면 훨씬 잘 보행을 할 수 있고 낙상을 예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그 안전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을 하고 좀 더 잘 걸을 수 있나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첫째 근력에 대해서부터 이제 그다음에 레인지 오브 모션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이 순서대로 쭉 나가서 인지 능력까지 해서 한 30분 정도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파킨슨병 투병 중에는요 근육의 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꼭 파킨슨병의 투병을 중이 아니더라도 보통 그냥 병이 없는 분들이라도 요즘은 책상이나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늘 근육의 강도가 감소를 해요. 또 나이, 노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파킨슨병의 투병을 할 경우에는 그 근육의 강도가 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근보다 신근에 더 많은 그 근육 강도 감소가 와요. 굴근 아시죠? 굴근은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 팔을 앞으로 이렇게 꺾는 거, 앞으로 오므리는 걸 그런 근육을 굴근이라고 하고 팔을 이렇게 피는 거를 신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피는 거는 신근, 익스텐션이고 굴근, 플렉스,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 하지만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부리는 것보다 피는 근육이 더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 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무게를 갖고 아령 같은 거나 이런 운동 기구를 갖고 통해서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트레이너도 하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근에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신근, 이렇게 피는 거. 다리도 그렇고 신근, 등 뒤에도 이렇게 등을 펴주는 근육이 있어요. 기립근이라고. 그것도 신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근육 강도는 이제 약을 먹어서 레보토파를 먹어서 이제 온 상태가 되면 약효가 있어서 온이 됩니다. 그럼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S, Deep Brain, 그 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나요? 그죠? Deep Brain Stimulation인데 DBS 시술 시에 개선이 됩니다. 요걸 하면 근육의 강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만 옛날과 같이 전과 같은 정상 상태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젊은 40 먹은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운동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4시간씩 해서 뭐 정상인보다도 더 그 운동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강도는 항상 감소를 하고 굴근보다 신근이 더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이나 DBS 수술로다가 그 근육 강도를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 전과 같은 상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근육들을 키워야 되느냐? 다르죠. 이제 서 있을 때, 요 서 있게 하는 수직 자세 유지를 위한 근육이 특별히 이 수직, 뭐 다 근육이 다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근육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등을 꼿꼿하게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대둔 엉덩이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가자미근, 비복근, 앞에 보면 대퇴직근, 뭐 이런 근육, 여기 이제 녹색으로 칠해놨죠. 이런 근육들을 서 있기 위해서 충분히 근력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이 상부 몸체를 유지하기 위한 또 근육이 또 있어요. 그것도 다 비슷해요. 척추 기립근, 또 엉덩이에 있는 근육, 앞에, 대퇴부 앞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복직근. 이 복직근을 키우려면 프랭크를 하면 많이 되죠. 저도 항상 운동을 하고, 저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를 하루에 한 40번씩은 하려고 해요. 천천히.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프랭크를 한 2분, 3분 정도 합니다. 앞에 그 이제 복직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근육, 상부 몸체 유지를 위해서 요 몸 근육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을 위한 근육은 엉덩이 근육하고 뒤에 발목 가자미근하고 비복근하고 뒤를 발을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이제 굴곡근이 되죠. 앞으로 발을 이렇게 들면 신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이 앞으로 쭉 들면 이 발바닥이 지면하고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져야 돼요. 많이 떨어지면 보폭이 커집니다. 적게 떨어지면 보폭이 짧아져요. 여기 같이 많이 떨어지면 그 토 클리어런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발하고 지면과의 사이. 그렇게 하려면 요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요 근육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서 짐에 가서 이제 그 트레이너들의 그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요런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트레이너한테 물어보고 집에 와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동 중에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근력 운동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그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그 저항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령을 갖고 운동을 하시면 처음에 뭐 1kg을 했다 그러면 뭐 2주 있다가는 뭐 2kg.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무게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 원리는 그 무게의 변경, 점점 무거워지고 더 반복 횟수가 많아지고 또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그 증가하는 거를 요런 운동을 Progressive Resistance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저항 운동.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거. 짐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가. 물리치료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잘 해요. 잘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레인지 오브 모션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벽에 앉아 그 등 이렇게 뒤로 미는 거, 그 러닝머신 같은 거, 걷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그 점진적으로 나중에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무게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20분에서 60분, 이거 또는 그 이상인데, 이게 미니만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오시면은 운동하셔야죠. 운동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신다고 해요. 사실은 안 하세요.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병적 우울증도 있으시고 무관심한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신 분들은 치매가 있어갖고 이것저것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행히 그 치매는 굉장히 늦게 와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미니멈 최소한 3번은 하는데 20분은 너무 짧고 최소한 한 50분 정도 60분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하면 좋고 매일 하면 정말 좋아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틀립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거의 1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유도 좋고 참 굉장하세요. 굉장히 아주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그 삶의 그 질이 굉장히 투병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신근의 그 근력을 증가시켜요. 아까 굴근보다 신근의 근력 증가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또 계속 그 이제 무게도 변하고 그렇고 점점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진적 저항 운동이 하셔야 되고 타켓은 모든 근육들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근육들 중에서 신근, 익스텐서라고 하죠. 어느 부분, 발목 부분, 무릎 부분, 힙, 등 이런 부분에 큰 신근이 특히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고관절 굴근하고 신근, 그 다음에 고관절 외전근과 내전근. 요 근육들이 잘 돼 있으면 꼿꼿하게 잘 서 있고 보폭을 크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타켓이 그렇지만 타켓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진적 저항 운동을 해서 근육이 튼튼하게 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런 운동은 바닥이 안전한 데서 바닥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데서 운동을 하셨지만 이제 그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안전한 바닥, 예를 들면 그 이런 둥그런 판이 있는데 그 바닥 부분이 이렇게 움푹 바깥으로 볼록 렌즈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올라가면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지 능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력 운동이 다 끝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으면 이런 단계. 그 다음에 레인지 오브 모션, 유연성. 그러니까는 어떤 팔을 움직이면은 팔을 움직이면 계속 크게 움직이셔야 돼요. 크게.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은 점진적 저항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게 변경, 반복 이렇게 계속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보통 50분 정도 하셔야 되고 3번이 미니멈입니다. 그 다음에 신근 주력, 플렉서, 익스텐션을 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 고관절 굴근 신근, 그 다음에 외전근과 내전근에 타켓을 해서 주로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오브 모션도 크게
팔을 크게 국민체조를 하게 되면 팔 움직이고 그런 게 있죠. 그거 하실 때 크게 절도 있게 하셔야 돼요. 절도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행 시작 시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보행을 처음에 할 때 그 보폭이 감소가 되거나 아까 토 클리런스는 뭐냐면 발을 이렇게 띄었어요. 근데 그 지면과의 그 높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행 동결은 언제 오냐면 이게 보폭이 감소됐을 때 여기를 보면 정상은 요 하얀 거는 처음 첫 발을 들여놨는데 요 까만 거는 보행 동결이 온 거예요. 많이 돼 있죠. 보폭이 크죠. 보폭이 감소가 적어서 보폭이 짧아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 동결이 와요. 그래서 보폭을 크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폭을 크게 하는 연습. 그래서 보폭이 컸을 때는 걸음걸이가 수가 짧아요. 그렇지만 보폭이 길이가 짧아져요. 보폭이 길이가 짧아지면 발걸음, 케이던스가 증가합니다. 발걸음이 많이. 그렇게 돼서 종종 걸음이 되죠. 그래서 짧은 보폭과 증가된 케이던스는 보행 동결의 그 기작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보게 되면 보폭을 넓게 하셔야 돼요. 보폭을 넓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폭을 넓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무엇을 하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근육들을 먼저 기초적으로 다 키우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폭도 넓게 잡고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레인지 오브 모션인데 아까 이제 근력 키우는 거 넘어가고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 요거 들어보신 분도 있나? 리 실버만 보이스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그 리 실버만 여기 이제 그 어머니가 파킨슨 병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머리들을 짜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겠나 해서 그 가족이 개발해낸 거예요. 의사들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을 따서 리 실버만, LSB, 라우드, 빅. 그 뭐냐면 목소리, 그 스피치 테라피. 이제 말도 좀 적게 나오고 또 거기에도 보컬 코드 프리징이 와요. 동결이. 그러다 보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치 테라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음악 시간에 그 발성 연습을 했죠. 그런 발성 연습을 합니다. 크게 하고 오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또 이제 발성 연습을 크게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약간 바뀌어서 파트너하고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시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스피치 테라피 같으면 같은 환자 두 분이 있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그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오브 모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관절의 움직임이 있으면 크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크게 움직이면 빠른 속도와 또 연관이 있고요. 또 큰 움직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를 다시 리셋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을 크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UPDRS라고 파킨슨병 환자들을 스케일을 먹이는 그 점수를 먹이는 그 표예요. 이제 그거고. 그래서 UPDRS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LSVT 빅을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4주째 될 때는 그 UPSDLS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걷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대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LSVT 빅이라든지 LSVT 라우드 이런 거를 그 유튜브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쉽습니다.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여기에서는 팔이 그 관절이 만약에 어깨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럼 어깨를 돌리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잘 안
잘 안 되죠. 그러면 억지로라도 좀 노력을 해서라도 그걸 좀 팔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고강도 노력이 필요해요. 이 원리는 LSPT 원리는 그래서 크게 하고 노력도 크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관절에 비례 감각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팔이 얼만큼 구부러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보지 않아도. 뭐 때문에? 비례 감각 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비례 감각 세포를 다시 리세팅하는 과정이에요. 그 레인지 오브 모션 크게 하는 거. 그 내가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보폭을 크게 넓게 잡을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다시 리셋을 합니다. 근데 또 안 하시면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은 원리가 뭐다? 크게, 아주 크게 몸의 그 제스처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인텐스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바닥에 걷기 할 때도 바닥을 딱딱 칩니다. 예를 들면 검도할 때 검도하시는 분들이 그 발을 바닥에 딱 쳐요. 그런 식으로 탁탁 친다든지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앞에 손 뭐 그렇게 주먹으로 할 때 뭐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하게 하죠. 이렇게 빠르게 단단하게 그 애들 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다 아주 고강도 있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세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검증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쉬워요. 집에서 할 수 있고 또 목소리에 벌써 문제가 생긴다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 물리치료사들이 이거를 소개해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느린 템포하고 빠른 템포는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면 템포가 빨라질수록 동결이 발생할 경우가 높습니다. 템포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걷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 뛰게 되면 우리 뇌가 진짜 풀로 가동을 합니다. 뛴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뛰는 속도만큼 뇌의 프로세스도 빨라져요. 그래서 뇌를 크게 만드는 건 누가 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뇌가 커지지는 않아요. 뇌가 제일 많이 커질 때는 어때요? 뛰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커집니다. 빨리 뛰면 뇌가 거의 완전 fully active, 완전히 그냥 막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뛴다는 것이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를 합니다. 뛴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템포가 하지만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은 뇌에 많은 부하가 오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 템포가 빨라질수록 요 카이던스 스텝이 많아지고 보폭이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기를 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이던스하고 보폭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폭을 넓게 잡으라겠죠. 보폭을 넓게 잡으면 카이던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행 동결은 짧은 보폭하고 높은 케이던스와 연관이 있고요. 보폭이 감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종종 걸음이 되죠. 그렇게 되면 프리징이 오고 이렇게 되면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속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반복적인 움직임은 어떤 속도의 의존성에 장애를 주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 초당 2Hz 이상이면은 팔 아니면 다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팔도 계속 2번 이상 움직이게 되면 프리징이 옵니다. 초당 2번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면 다 경험을 하시는데 초당 2번 이상 어떤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동결이 와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장벽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레보도파로도 치료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딥브레인 DBS로도 치료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동이 최고예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복적인 그 움직임에서 오는 그 장애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빠른 것보다 천천히 시작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움직임을 크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을 크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게 움직이거나 작게 걸으면 빨리빨리 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힘차게 힘있게 단호하게 움직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운동을 하는 바닥을 탁탁 찬다든지, 그 어린애들 태권도장에 가면 그 주먹 앞으로 이렇게 자세 잡고 처음에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차고 단호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요런 그 속도의 오는 그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발을 띄는 게 힘들다 그랬죠. 그 이니시에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이니시에이션을 첫 발을 띄기를 쉽게 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을 큐잉이라고 합니다. 큐잉. 우리가 왜 그 감독들이 큐 하면 이제 뭐 촬영에 들어가죠. 배우분들이 연기를 시작하듯이 그 큐예요. 큐. 시작. 큐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큐 신호를 보내주는 게 눈으로 보면서 하는 그 비주얼 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 뭐 똑 아니면 삐 아니면 누가 옆에서 go ready 아니면 준비됐으면 가시죠. 뭐 준비 쏘시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합쳐서 나오는 그 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러면 내가 큐하고 내가 가면 되지 하는데, 본인이 하면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신호를 하면서 하면 효과가 없거나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줘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기계들을 팔아요. 이런 거 기계 장치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뒤에 슬라이드 뒤에 그 기계 장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큐 신호를 하죠. 그러다면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첫 발을 딛는데 아주 무난하게 첫 발을 딛고 또 동결 없이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데 요런 기구, 요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계속 사용을 하면 이게 내성이 붙어가지고 효과가 없어져요. 내성이 붙어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냐면 동결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을 하라. 동결이 발생했을 때만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결 발생 시에만 사용하도록, 또 동결이 왔을 때 우리 몸의 그 문제를 알고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환자분이 동결에 왔구나. 그래서 이제 신호를 주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돕기에 나온 것들을 큐라고 해요. 큐잉. 그래서 이제 동결을 좀 부드럽게 해서 걷게 합니다. 정상인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게이트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첫 발을 딛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뇌에서 이제 요 발을 띄울 거예요. 한 발을 띄어서 앞으로 갑니다. 한 발을 띄어서 앞으로 갈 때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띄우고 갈 때 우리 몸의 뇌가 자동적으로 몸의 자세를 그 무게 중심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끔 몸을 보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기 때 이제 걷기 시작을 하면서 뇌에 이것이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가 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 뇌에서 요것을 보정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한 발을 띄우고 한 발을 여기다 놓고 또 걸어갈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되죠.
그래서 이런 그 무게 중심의 변화가 우리 뇌 속에 있는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안 돼요. 무게 중심에 이게 예상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폭을 넓게 하거나 근육을 키우거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큐가 있는데 그 기계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선을 그어 있으면 이 선대로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장치가 레이저로다가 바닥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걷게 되면 쉽게 동결이 왔을 때도 쉽게 풀리고 또 첫 발을 내딜 때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인데 이건 비주얼 시각적인 큐고 그 다음에 청각적인 큐는 빕, 빕 신호를 줘요. 보통 3초 간격을 하고 빕, 빕, 빕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합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군가가 말로 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준비 가시죠.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준비 고, 고, 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로 다 해주면 그게 풀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큐라고 하는데 또 그 머리 좋은 회사들에서 또 이런 것들을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드미컬하게 걷게 하는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파킨슨병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다가 리듬하게 일정한 간격으로다 보폭이 탁탁탁 갑니다. 근데 이제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간격을 기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격을. 그러면 그 기계가 남들이 그 만들어주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뇌에 부하가 좀 덜 걸려요. 그래서 쉽게 동결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쉽게 그 일정하게 소리가 간격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대로 나온 기계가 있는데 볼까요?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Queuing Device for Freezing of Gate라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여기 웹사이트인데 가면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이저로다가 바닥에 이렇게 그린 컬러로다 이렇게 선을 바닥에다 이렇게 쭉 거줘요. 이렇게. 그럼 요건 이제 소리가 나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 많이 써요. 요것도 많이 쓰고 또 이것을 하고 굉장히 그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아마존에서 구입을 가능합니다. 아마존.com 그래서 미아루다가 한 $500 정도가 돼요.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인데 요거는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걷다가 동결이 오면 센서가 그 동결을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하면 그때부터 레이저 빔을 쏴서 바닥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또 귀에 삐삐 소리를 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격이 비슷하고요. 아마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 이름을 치고 하면 검색을 아마존에서 하시면 다 나와 있고 이런 건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500불, 500불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구입하시면 쓰시고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셔서 쓰셨다면 쓰신 다음에 저희 밑에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다음 그 환자분들이 보고 또 구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경제적으로 그 좋으신 안전한 분이 있으면 사서 사용을 해 보시고 후기를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개선시키는 운동들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일단 운동을 하기 전에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안전한 장소.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제 1기냐 2기, 3기 올라갈수록 전 서 있기가 힘들고 하니까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넘어지시면은 그 주변에 어떤 뭐 딱딱한 물체라든지 그 몸을 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많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 유지를 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장소가 중요하겠고요. 넘어지셔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다음에 점진적 진행형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의 무게 중심이 자세 범위 밖으로 나가서도 쓰러지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몸의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몸의 무게 중심이 밖으로 나가면 쓰러지시죠. 그렇지만 보통 젊은 사람이나 정상인 사람들은 안 쓰러져요. 우리 환자분들은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러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나면 이제 밑에 그 바닥이 균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언덕이나 내리막길 이런 데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운동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인지 능력도 올라가고 또 위치 감각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운동 신경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점진적 진행형 그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조금씩 다 운동을 계속 일주일에 뭐 5번, 6번, 1시간씩 하다 보면 다 점점적으로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라 하는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 40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더 하시면 좋아요. 더 하시면, 가능하면 더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예로 어떤 운동들이 있냐? 수상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수상 에어로빅은 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하시기가 그렇겠죠? 뭐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태극권, 타이치라고도 하죠. 밸런스, 자세, 뭐 전신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된대요. 그 다음에 춤, 댄스. 댄스는 그 많은 그 의사분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교에도 좋고요. 균형 감각에도 좋고. 댄스는 정말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댄스는. 그렇지만 댄스를 하시기를 결정하셨다면 저거 하시기 전에 기초적인 근육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얼 하시든 간에 다 짐에 가셔서 근력 운동을 기초적으로 다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신 다음에 춤도 추실 수 있고 복싱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싱, 균형 감각하고 또 과격함 이런 게 또 중요하고, 요가, 마음 건강, 균형 감각 뭐 이런 게 있는데, 많은 그 환자분들이 마음 건강은 그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좌절도 하시고 또 우울증도 하고 하시는데 파킨슨병 자체로도 우울증이 오고 또 파킨슨병 플러스 우울증이 함께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운동 같은 것도 안 하십니다. 막 귀찮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무관심한 그런 그 파킨슨병의 그 비운동 증상도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세요. 아니면 그냥 앉아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들이 그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소외가 되죠. 그렇게 되면 병이 그 진행이 빨라져요. 그래서 마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주치 선생님 만나러 갈 때 내가 정신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이라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울증 약이 또 참 잘 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감각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요. 낙상 예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운동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 강화하는 운동이 있는데,
여기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웹사이트예요. 여기 가면 프로그레시브 레슨 트레이닝 해갖고 그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궁금하면 가서 보시고 어떤가 한번 보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로 하체 강화 운동들이 많아요.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들. 그래서 하체 강화 운동들을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한테 부탁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체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라든지 그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하체 운동 강화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낙상 예방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단적으로다가 우리가 걷는다는 거는 뇌에서 이렇게 뇌에서 걸으면 그 몸의 자세와 균형 그리고 보행 유지를 하기 위해서 뇌에 많은 거의 fully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그 눈에서 귀 하여튼간에 모든 우리가 감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보, 감각 정보가 다 뇌로 다 올라갑니다. 전부 뇌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중추 신경에서 보행 중추 신경에서 그걸 다 컨트롤을 합니다. 이런 데서 다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그래서 뭐 보면은 그 스파이널 코드 랩에서는 그 실행하는 단계, 여기 스파이널 코드에서 실행하는 단계, 그다음에 브레인스템, 여기가 브레인스템인데 여기가 브레인스템, 요 자리가 브레인스템이에요. 여기 흑질돼 있고 미드 브레인인데 거기에서는 패턴과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이제 주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변형계, 여기 베이슬 강글리아, 감정, 그 원시뇌죠, 원시뇌, 파충류의 뇌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이제 선택이라든지 개인 리워드 같은 보상 관계에 대한 거,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 좋다든지 그런 거에 관계한 거. 그다음에 셀레베리움, 소뇌가 하는 일은 그 에라 컬렉션입니다.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없나. 여기 소뇌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잡아주죠. 그럼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위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인지 능력이 왜 필요하다? 걸으면서 듀얼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걸으면서 어떤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동결이 와요. 왜? 듀얼 태스크를 하면 동결 옵니다. 왜? 뇌에 많은 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훈련을 하는 게 근력을 키운 다음에 아니면 어떤 판 위에 올라가서 그 자세를 잡으려고 두 가지 뭐 자세도 잡고 근력도 키우고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지 능력을 개선시키는 건데 그런 인지 능력을 어디서 하냐면 그 대뇌 피질에서 합니다. 대뇌 피질, 콜텍스에서 합니다. 여기서 플래닝, 이니시에이션, 처음에 건 이니시에이션,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듀얼 태스킹. 그래서 결국은 대뇌 피질이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보행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걷다가도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도 동결하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 거는 대뇌 피질이 되는 그 잘 개선이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운동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기초가 기본적으로다가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레인지 오브 모션도 크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더 복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죠. 그 복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인지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오면 보통 우리가 정상일 경우에는 걸어갈 때 자동적으로 생각도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보폭과 타이밍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다 뭐 딴 거 할 수 있어요. 듀얼 태스크가 아니고 멀티 태스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보고 텍스트도 하고 음악도 들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역시
사람들은 진화를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듀얼 태스크도 하기가 힘드세요. 이걸 하게 되면 동결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폭하고 타이밍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던 보폭과 타이밍이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되던 것이 인지기능 저하가 되면 대뇌 피질 문제가 있어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보폭하고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걸을 때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면 누군가 큐를 줘야 돼요. 일정하게 타이밍을 주든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 그래서 이 듀얼 태스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보폭하고 타이밍의 변화가 심하고요. 또 동시에 뭘 할 수 있는 듀얼 태스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지 기능 개선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인지 기능 개선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가요? 인지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냐면은 인지 기능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치료사나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하고 또 운동하고 하는 듀얼 태스크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균형을 잡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물 피하기 운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러닝머신이나 아까 기계 같은 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행 개선을 위해서 도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집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통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지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로 adapt to the resistance training with instability인데 요것도 이제 주당 3번 아까 얘기했듯이 주당 3번은 미니멈입니다. 최소 이 이하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주당 3번을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딱 주당 3번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니멈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5번, 6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 이거는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세요. 처음에 운동을 해서 뭐 30분에서 60분 사이 하다가 이제 어드밴스하게 이제 인지 능력까지 같이 하는 복합적인 트레이닝을 이제 제일 나중에 합니다. 제일 나중에 이제 복잡하죠. 여기 사진에서 보면 진짜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판인데 요 위에 올라가 계시죠.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 분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거를. 그래서 왜 보니까 손에 이렇게 아령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지만 트레이너가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균형도 잡아야 되고 근력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게 뭐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게 균형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올라갔다 내렸다 뭐 여러 도구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근력과 또 인지 능력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를 쓰면서. 그래서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죠. 또 운동과 동시에 또 인지 기능이 높은 효과를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고강도 운동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 판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잡을 수 있게끔 반드시 트레이너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만도 굉장히 높은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운동 자체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하면 듀얼 태스크를 하는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복합 운동. 그래서 좀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운동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근력만 키우는 건데 이제 근력이 이제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고강도 복합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보통 뭐 12주에서 여기는 12주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돈을 내고 가서 뭐 한 세션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집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짐에 가서는 하셔야죠. 예, 짐에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36번 정도 하면 뭐 트레이너 없이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나 이렇게 하면 12주 동안 하면 결과는 동결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현격하게 감소가 되고 또 운동 기능이 개선이 된답니다.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운동하면. 그다음에 이제 첫 이니시에이션 첫 발 뛰는데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중뇌의 그 운동 중추가 활성이 됩니다. 운동 중추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이는 운동 기능 개선은 이제 첫 보행 이런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UPDRS는 그 파킨슨병 환자들을 그 점수를 매기는 거라겠죠. 평균 7포인트 감소가 한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감소가 된다는 건 도움이 되고 또 보행 동결 질문서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 평균 4.4포인트 감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다가 이제 간단하게 그 보행 동결하고 그 이제 이해와 그 예방에 대해서 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근력 강화입니다. 항상 근력 강화. 제가 지난번에 다른 거 강의를 할 때 근력 운동은 스트레치나 근력 운동은 그 파킨슨병 증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근력 강화 운동은 여러분들이 꼿꼿이 서 있을 수 있고 또 잘 걸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낙상을 하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낙상을 하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환자들이 나중에 낙상, 보통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것들이 폐렴, 잘 못 넘기는 거, 연하곤란증으로 인해서 음식 찌꺼기라든 이런 게 폐로 넘어가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낙상으로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낙상 방지 운동을 오래 하시면 또 여기에서 보면 이런 네 가지가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근력 강화, 레인지 오브 모션, 그다음에 자세, 인지 기능. 그래서 이 근력 강화하고 레인지 오브 모션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세하고 인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은 보통 1기, 2기, 3기가 되는데 1기와 2기는 보통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기와 2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낙상 훈련이라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파킨슨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입니다. 운동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기와 2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1기와 2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남의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사 분담을 해서 집에서도 그 나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서 어떤 그 소외도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충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면 항상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항상 충분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1기와 2기간을 장시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력 강화, 레인지 오브 모션, 자세, 인지 기능입니다. 이거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반의 긴 저희 그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다면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댓글에 어떤 뭘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처방 약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더 워낙 뭐 몇 년씩 뭐 10년 넘게들 그 임상을 하시고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하세요. 뭐 어떤 특별히 강의가 필요하지도 않고 제가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해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